자, 미적분 얼리버드 어떻게 진행할 건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수업은 9시부터 대략 12시 30분까지 진행을 하고, 그 다음 12시 30분부터 1시까지는 이제 밥을 먹으러 가기 전에 수업을 한 내용에 대한 워크북의 A스텝, 아주 간단한 문제풀이, 그리고 개념 정리를 하고, 물론 30분 안에 못 마치면 밥 먹고 와서도 마저 하겠죠. 아무튼 수업은 대략 요 정도. 물론 해야 될 내용이 많으면 그냥 1시까지 풀 수업할 수도 있고. 자, 아무튼 점심시간은 1시부터고요. 1시 50분부터 이제 5시까지는 공부 및 숙제를 진행할 겁니다. 숙제는 워크북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워크북이 좀 쉬워서 빨리 끝난다 이런 친구가 있으면 당연히 추가 프린트를 드릴 수 있으나, 내가 책을 만들면서 아마 오늘 1단원 할당량을 제 시간 안에 못 끝내는 사람이 절반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빡세게는 만들어 놨으니까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 빨리빨리 잘 따라오셔야 되고, 쉬운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뭐 쉬우면 좋은 거고요.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5시까지 쭉 공부를 할 거고, 뭐 5시까지 못 끝내면 6시까지는 남을 수 있다. 오늘 내가 뒤에 6시 수업이어서. 아니면 다른 요일 같은 경우는 다른 요일도 내가 밑에 수투가 있구나. 아무튼 뭐 어떻게든 다음 시간이든 월금 뒷시간이든 아무튼, 아니면 수투 수업하면서 뒤에 남기든, 아무튼 다 할당량을 그날 해결을 하고 귀가하셔야 된다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미적분이라는 과목 자체가 어렵다라는 건 알고 있을 겁니다. 어려운 이유는 별거 없습니다. 수1하고 수2가 합쳐져서 어려운 것뿐이야.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수1이랑 수2가 잘 되어 있으면 뭐 그렇게까지 새로운 이야기가 푹푹 튀어나오진 않아. 뭐 기하처럼 생뚱맞게 벡터, 2차 곡선 이런 개념을 알아야 되는 건 아니고요. 똑같이 미분할 거고 적분할 겁니다. 뭐 1단원 수열의 극한 또한 함수의 극한이라고 하는 수2의 1단원과 뭐 매우 흡사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면 비슷해요. 근데 수2가 어렵다 보니까 수2를 제대로 못한 친구는 미적분도 어렵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이번 방학 때 수2와 미적분을 둘 다 병행을 하실 텐데, 수2는 기본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복습용으로 브릿지도 했었고, 브릿지 안 되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복습을 했었어야 될 것이고, 수2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미적분을 한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매년 작년도 배재고 한 여기 20몇 명 갖고 이제 수업을 했었을 때도 중도 포기자가 꼭 한둘은 나와. 한 일주일치 수업하면 저 미적분 너무 힘들고 수2만 해도 버거운데 미적분 좀 나중에 하면 안 될까요? 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데, 나중에 하는 게 맞기는 해요. 만약에 정말로 수2가 안 되어 있다면. 근데 그 나중이 언제냐면 그럼 다음 겨울방학이잖니? 근데 다음 겨울방학에는 고3 대비를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미적분을 처음 하는 건 고3까지, 즉 대학을 내년에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늦을 수가 있음. 길게 보면 정말 고등학교 4학년까지 다닐 생각을 하면 지금 미적분이 어려우면 수2를 완벽하게 하고 다음 겨울에 미적분을 처음 하는 게 맞을 수 있겠으나, 당연히 목표를 처음부터 재수로 가져가는 친구는 없을 거기 때문에 이번 방학에 수2하고 미적분을 빡세게 공부해야 되고, 이번 방학이 너네가 여태까지 겪어본 방학, 뭐 예비 고1 겨울, 고1 사이에 있는 여름, 그 다음에 지난 겨울, 그 다음에 이번 고3 되기 전에 4번의 방학이 있다고 쳤을 때 이번 방학에 제일 많이 공부를 하셔야 돼. 볼륨들이 큰 과목 2개를 공부하는 거다 보니까 수2하고 미적분 진짜 볼륨 많고, 그리고 겨울방학보다 기간이 짧다 보니까 진짜 집중을 잘 해주셔야 돼서 진짜 마음을 굳게 먹고 절대로 밀리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지금 이렇게 지각하지 않고 제대로 온 친구들은 성실하게 할 친구들처럼 보이는데, 지각하는 박재성 같은 새끼한테 이 얘기를 꼭 해줘야 되는데 말이지. 아무튼 밀리면 큰일입니다. 다른 과목도 학원을 안 다니는 게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제한된 시간 안에 미적분을 마치지 못하면 다른 과목에 영향이 미칠 거고, 다른 과목 또 메이크업 하다가 수학에 영향을 미칠 거고, 악순환 4주 하다가 그냥 허덕이고 도대체 뭘 한 건지도 모른 채로 2학기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첫날부터 잘 합시다. 자, 그럼 미적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미적분을 처음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당연히 수업을 할 겁니다. 한번 들었던 친구는 복습 겸 맞다 이랬었지 하고 리마인드 하면 되고, 처음 듣는 친구는 수2와의 연관성을 비슷하네 라는 걸 느끼시면서 머릿속에 잘 집어넣으셔야 되고, 제발 수업하고 요때라든지 요때 이제 개념 노트 작성을 시킬 건데 그때 성실하게 하세요.
너의 목표는 여기에 있는 모든 문장, 뭐 페이지까지는 아니어도 암기하는 게 필수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 뭐 문제야 나중에 많이 풀어도 되는데 개념이 처음에 안 잡혀 있으면 나중에 문제 풀 때 힘들 거야. 그 이유가 너네 알잖니? 너네 수원, 뭐 수상화 다 겪어봤겠지만 어설프게 한번 들어놓고 대충 아는 상태에서 또 개념 수업이랍시고 누가 앞에서 설명을 하면 안 듣잖아. 너네가 학교 수업을 안 듣는 이유가 그거잖냐? 너네 스스로를 너무 과신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그런 걸 뭐라 할 수는 없지만은 한번 들을 때 제대로 들어놓으면 되잖아. 근데 지금 어설프게 들어놓고 대충 아는 것 같으니까 다음에 미적분 누가 설명해 줄 때 고3 때 학교쌤 수업 안 듣고 그런 불상사만 안 일어나게끔 처음 들을 때 잘하세요. 자, 미적분 단원 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크게 머릿속에 로드맵을 그려놓고요. 마인드맵을 그려놓고 거기다가 여백을 차근차근 채워갑시다. 자, 미적은 크게 3개의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 1단원 있고 2단원 있고 3단원이 있는데 자, 1단원의 이름이 수열의 극한입니다. 수투 함수의 극한 단원에서도 1단원이 함수의 극한, 2단원이 함수의 연속이었던 것처럼 여기도 중단원 2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단원이 수열의 극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단원이 급수라는 단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단원의 이름이 미분입니다. 미분법이죠. 3단원의 이름이 적분법입니다. 큰 골자는 수투랑 똑같아. 미분 배우고 적분을 배우는 건데 수1에서 배웠던 초월 함수들을 미분하고 적분하는 것들을 배운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수투보다 분량이 확 커집니다. 예를 들어 수투에서는 우리가 미분 법이랍시고 배운 게 딱 하나 있어. 고배미분법. fx 곱하기 gx의 도함수는 fg', f'g다. 근데 그런 미분법을 5개 추가로 배웁니다. 합성함수, 역함수, 매개변수, 음함수, 역함수 했나? 뭐 했지 하나? 아무튼 5개 배웁니다. 뭐 이계도 함수라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고. 자, 그 다음에 적분도 마찬가지. 수2에서의 적분은 그냥 단순히 미분해서 얘가 되는 걸 거꾸로 찾으면 뭘까? 뿐이었어. 그러니까 x제곱을 적분하면 뭐 미분해서 x제곱이 되는 건 3분의 x제곱이겠지 정도로 끝났었다면 적분법에서도 미분법이라는 걸 2개 배운다. 부분적분법과 치환적분법. 그리고 적분 또는 미분을 하게 될 주체들이 사인함수, 코사인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방대합니다. 외워야 될 공식만 해도 한 50개는 될 거야. 정말 무식하게 공식만 나열을 해봐도. 그건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들어와야 되고 그 공식들의 유도 과정을 외워야 돼. 사인 x 미분하면 코사인 x입니다. 그 결론만 아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5등급도 알아. 아니지, 이 말 하지 않기로 했지. 6등급도 알아. 우리 6등급 이제 없죠? 호영아, 너 때문에. 우리 6등급 이하도 알아요.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인 걸. 근데 왜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이 되는 건지를 도함수의 정의로부터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삼각함수의 극한 이런 것들을 토대로 유도할 수 있어야 그걸 개념으로 한 변형 문제, 즉 어려운 문제들을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을 테니까. 그래도 제발 공식을 외우고 그 공식의 유도 과정까지를 다 외워야 돼. 그래서 매일 수업 시간마다 아침에 테스트를 볼 건데 문제에 대한 테스트가 주가 아니고요. 개념에 대한 테스트를 볼 겁니다. 책에 있는 개념 거의 뭐 똑같은 구성으로 하되 빈칸 뚫어놓고 똑같이 채우는 걸 테스트로 볼 거예요. 못 채우면 다다시, 처음 하나만 틀려도 전체 다다시 이런 식으로 개념을 완벽하게 증명까지 시킬 거니까 개념 노트 작성과 집에서 다시 한번 정독하면서 복습하는 거를 꼭 게을리하지 않아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은 수열의 극한이라는 1단원만 해보는 걸 목표로 할 거예요. 우리 총 수업은 12번이에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 방학이 좀 길어서 다행이야. 그치? 다른 학교는 뭐 3주 뭐 이래가지고 미적분을 10번만 해야 되는 반도 있는데 우리는 배제만 위해가지고 12번 동안 할 거니까 그렇게 빡세진 않을 겁니다. 널널하진 않지만 빠듯하게 막 내가 1.5배속으로 말할 리는 없을 테니까 잘 천천히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어주시고 이해를 하려고 귀를 쫑긋 세우시면 되고요. 내 개념책에는 여러분들이 필기할 부분이 없습니다. 뭐 문제야 당연히 문제 풀이를 뭐 써야 되겠지만은 개념 파트는 빈칸 없이 다 적어놨기 때문에 너네가 수업을 들을 때 막 쓰면서 보면서 할 필요는 없음. 잘 보고 잘 듣고 눈으로 빨리 읽으시면서 따라오세요. 그리고 뭐 중요해 보이는 거 하이라이트 치든 그런 건 네가 알아서 하시고 나중에 네가 다시 한번 다 거의 베껴 쓰면서 개념 노트 정리할 거니까 그때 또 완벽하게 정독하면 된다.
오케이, 자 들어가 보자. 챕터 1 수열의 극한이고요. 맨 첫 번째는 당연히 수열의 극한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뭐 수열의 극한이란 단어만 봤을 때는 함수의 극한과 매우 유사해요. 근데 딱 하나 차이가 있는 건 뭐냐면 수투에서 함수의 극한이지. 자, 그 다음에 미적분에서 수열의 극한 이렇게 있는데 똑같아. 리미트라는 기호를 쓰는 건 똑같아요. 근데 수투에서 배웠었던 함수의 극한은 x가 a로 갈 때 fx 라는 표현도 있었고 아니면 뭐 x가 무한대로 간다라는 관점도 있었겠지. 맞냐? 반면 수열이라는 건 어떤 녀석인지 생각을 해보면 수열은 당연히 n에다가 1, 2, 3, 4, 5, 6, 7, 8, 9, 10 이런 식으로 자연수들만 집어넣을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x가 3으로 갈 때 수열의 극한 이런 게 말이 될까? 안 된다는 거야. 왜냐면 함수에서는 3으로 간다라는 게 말이 되는 게 3은 아니면서 3에 매우 가까운 3.00001 우극한도 있을 거고 반대구나. 이것도 있을 거고 2.99999 좌극한도 있을 거야. 하지만 수열에서는 A의 2.99999 이런 게 말이 안 된단 말이죠. 자, 책 가져가시고. 자, 그러다 보니까 수열의 극한에서는 오로지 무엇만 이야기를 할 거냐면 n이라고 하는 자연수가 무한대로 갈 때 an 이게 무엇입니까? 만 관찰을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투보다는 뭐 할 게 조금은 적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기본 개념은 똑같아. 어떤 극한을 관찰해 볼 건데 그 값이 어떤 일정한 값에 계속 다가간다면 그것은 두 글자로 무엇한다고 하고요? 수렴한다고 하고요. 그렇지 아니한 모든 케이스를 뭐라고 합니까? 발산한다고 이야기를 하겠죠. 자, 그래서 함수의 극한을 그래프를 통해 관찰한 것과 마찬가지로 수열의 극한도 수열들을 점을 계속 찍어봐. 뭐 그랬더니 어떤 특정한 값 알파라는 거에 점점 비슷해지네? 라고 한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알파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고 그렇지 아니한 모든 경우들 자, 어떤 경우가 있을 거냐면 첫 번째로 수열의 값이 너무나도 계속 커져요. 이런 경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an이 무엇이다 라고 쓸 수 있겠냐?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쓸 수가 있을 거고 반대로 어떤 수열의 값이 계속 따져봤더니 나락으로 계속 꺼집니다.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을 뭐라고 쓸 수 있겠어? 마이너스의 무한대라고 쓸 수가 있겠고 뭐 예를 들면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처럼 계속 커지거나 계속 작아지는 것도 아니고 수렴하는 것도 아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경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 이런 건 한글로 말할 거야. 뭐라고 말할 거냐면 진동을 할 거다라고 말할 겁니다.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플러스 무한대로의 발산, 마이너스 무한대로의 발산, 그 다음에 진동하는 경우 이 모든 케이스를 다 통틀어 가지고 수렴의 반대말 뭐라고? 발산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렇게 생긴 건 당연히 이쁘게 수렴하는 케이스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됐나? 오케이. 자, 그러면 기본적인 이야기 마치고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준 씨 첫 번째 수업부터 지각 조금 보기 불편합니다잉. 정말 개추한 변명이었습니다. 한 남자 새끼야. 자, 수열의 극한값의 계산입니다. 함수의 극한값의 계산과 마찬가지예요. 수열의 극한도 성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극한의 분배 법칙이야. 오늘 듣는 내용은요. 수투에서 들었던 것과 거의 흡사하게 느껴져서 쉽네? 하고 느껴져야 됩니다. 자, 극한의 분배 법칙이란 무엇이냐? 이런 거지. 수투랑 똑같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 이것들이 각각 얘는 알파, 얘는 베타라고 하자. 바꿔 말하면 우서가 두 수열 다 모두 뭐 한다면? 수렴한다면 무엇이 성립한다라는 거냐면 an이라는 수열과 bn이라는 수열을 사칙 연산한 거,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눈 거 이것을 리미트 an과 리미트 bn의 불마, 곱, 몫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즉 극한의 기호를 an도 수렴하고 bn도 수렴한다면 이와 같이 분배 법칙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 이건 수투에서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단 하나 주의할 게 있었어. 수투에서도 마찬가지. 호영아, 덧셈 이거 합차 곱 목 중에 항상 두려운 건 뭐야? 목, 나눗셈. 왜? 분모가 뭐가 되면 무서우니까. 0 되면 무서우니까. 따라서 나눗셈을 할 때는 주의해야 되는 것이 bn이라는 수열 내지는 베타라고 하는 수렴값이 당연히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겠죠. 맞니? 이해되시나?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수열의 극한값을 계산해 보러 갈 텐데요. 일로 갑시다. 수투를 떠올려 보세요. 첫 번째로 정형과 부정형이라는 게 뭐였는지를 잠깐만 복습해 볼게. 자,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어떤 수열을 관찰해 봤더니 분수야. 근데 분모는 항상 계속 커지는 친구예요. 근데 분자는 어떤 숫자야. 뭐 내지는 분모는 계속 커져. 근데 분자는 매우 작은 0으로 다가가. 이러면 요 값은 나중에 무엇에 가까워질 거다라는 걸 상식적으로 알 수 있겠니? 0에 가까워진다라는 걸 상식적으로 알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만약에 0분의 숫자, 즉 분모는 매우 작아지는데 분자는 3이야. 0분의 3 같은 경우는 뭐가 될 거다? 무한대.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 그때그때 다르겠지만 그냥 대충 무한대로 칭할게. 아무튼 한글로 뭐 할 거다? 발산할 것이다 라는 건 상식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겠죠. 뭐 마찬가지로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도 뭐 더하면 당연히 무한대겠지. 뭐 이런 거 알 수 있을 거고. 또 어떤 게 있을까? 뭐 0 곱하기 0 이런 거. 너무 당연한가? 0으로 수렴하겠지. 등등등. 0으로 수렴하든 아니면 무한대로 발산을 하든 아니면 뭐 너무 유치하게 뭐 상수 곱하기 상수 이런 건 상수일 거 아니야. 자, 이런 식으로 무한대로 가든 0으로 가든 수렴을 하든 아무튼 상식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 그거를 두 글자로 뭐라고 부르냐면 정형이라고 부릅니다. 확정형의 줄임말이라고 봐도 괜찮아. 확실히 정해져 있다 이런 겁니다. 반면 우리가 극한 계산을 직접 해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친구들 그들을 부정형이라고 할 건데요. 수투에서 배웠던 거 4개만 떠올려보자. 정호야, 부정형의 대표격 4개만 불러봐.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있죠. 또요. 0분의 0이 있죠. 또요. 무한대 마이너스의 무한대가 있죠. 또요. 0 곱하기 무한대가 있습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면 누가 뭐 약분해서 1인 거야? 뭐 뭔 거야? 잘 모르겠고 0분의 0도 몰라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도 몰라. 0 곱하기 무한대도 몰라. 이렇게 4가지의 부정형을 수투에서 공부했었음. 수투에서는 뭐 너네 당연히 수투 알고 들어오는 거니까 뭐 딱 잘라 말할 순 없지만 내 개인적으로 수투에서 가장 중요한 극한은 두 번째야. 왜 그래? 그치, 얘가 미분계수 쪽과 너무나도 잘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함수의 극한에서 배운 0분의 0꼴이 미분으로 연장이 되고 거기서부터 얘기가 펼쳐나갈 거니까. 맞냐? 자, 그 다음 뭐 무한대 빼기 무한대도 수투에서 공부했고 무한대분의 무한대도 수투에서 공부했고요. 뭐 0 곱하기 무한대 정도만 그렇게 비중이 높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수투 잠깐 떠올려봐. 4가지 중에 0 곱하기 무한대가 그렇게 비중이 크지 않는 이유. 준성아 왜 그럴까요? 생각해봐. 0을 여기 보면 뭐분의 뭐라고 볼 수 있어? 무한대분해라고 볼 수 있잖아. 그러면 0 곱하기 무한대는 조금만 관찰을 달리하면 0을 무한대분의 숫자라고 보면 무한대분의 무한대라고 볼 수도 있는 거지. 맞냐? 아니면 무한대라는 친구를 거꾸로 0분의 1이라고 봐도 괜찮나? 그러면 결국 이거는 간단한 식변형만 해주면 무한대분의 무한대 내지는 0분의 0꼴로 귀결되기 때문에 얘는 뭐 얘를 풀든 얘를 풀었던 그 방법을 해결하면 되기 때문에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수투에서는 이게 1바, 그 다음에 얘네 둘이야 너무 쉬움 뭐 이런 느낌이었다면 미적분에서 중요한 친구는 뭐냐면요. 이거 그 다음에 이겁니다. 수열의 극한에서 주로 다르게 될 건 딱 2개입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과 무한대 마이너스의 무한대꼴. 물론 2단원 넘어가서 사인을 미분, 코사인을 미분, 지수로가 함수를 미분할 때는 0분의 0꼴이 되긴 할 건데 뭐 그거야 수투에서 배웠던 걸로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오늘 새롭게 배워야 될 극한값의 계산은 2개밖에 없음.
수열에서의 무한대분의 무한대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근데 그러면 수2에서 공부한 것보다 더 줄어드는 거 아니야? 확실히 배울 게 적어요. 오늘은. 오케이?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계산할 건지만 잘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볼게요. 자, 먼저 간단하게 다항함수분의 다항함수 또는 다항식분의 다항식으로 한번 봅시다. 수2랑 너무 똑같아서 하기도 좀 쪽팔린데 그냥 봐요. 간단하게 예시 들어보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갑니다. 분모가 n제곱 플러스의 2야. 근데 분자가 3n입니다. 호영아, 상식적으로 뭐가 될까요? 비범한 친구군요. 상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이거 수2에서 했었던 함수의 극한과 똑같아. 분모 몇 차식이고 2차식이고 분자가 1차식이에요. 같은 무한대도 무한대가 아니라 급 차이가 있다 보니까 제곱을 해주는 게 훨씬 더 크다 이거지. 따라서 이건 분모가 매우 크고 상대적으로 분자는 작아. 뭘로 수렴한다? 0으로 수렴하는 친구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모가 n 플러스 3이야. 근데 분자가 n의 4제곱 플러스의 5다. 뭐 이런 거야. 민준의 n은 뭐가 될까요? 무한대가 되겠다. 같은 무한대지만은 4차식이 힘이 더 세다는 거지. 근데 그 원리가 뭐였는지, 그 계산의 원리가 뭔지 알아요, 민준아? 왜 0 또는 무한대로 감을 알 수가 있어? 차수 클 때는 뭐시기? 이거는 결과를 외운 거고. 왜 그렇게 되는 건데? 그렇지, 맞습니다. 결국 지금부터 하고 싶은 건 뭐냐? 여기 봐봐, 우리가 배운 것 중에 극한값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1번, 극한의 분배 법칙을 사용하는 거고, 극한의 분배 법칙이란 무엇이냐면 각각이 수렴을 할 때 따로따로 계산할 수 있다 였단 말이지. 근데 무한대로 가는 건 수렴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식변형을 통해 뭐하게 막 바꿔줘야 돼. 수렴하게 바꿔줘야 돼. 이게 1단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어려운 복잡한 문제를 풀 때 필요한 마인드. 아, 나는 만약에 문제에 주어진 수열들이 수렴하지 않는 친구면 적당한 변형을 통해 뭐하게 만들어줘야겠다. 수렴하게 만들어줘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 수렴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방법이 무한대분의 숫자는 0으로 간다를 사용하는 거지. 자, 따라서 호영아, 분모 분자를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눠보면, 즉 n의 몇 승으로 나눠보면 어떻게 돼요? 뭐라는 거야. 이렇게 바뀔 거고, 이제 얘는 1로 수렴, 얘 어디로 수렴? 0. 3으로 수렴, 어디로 수렴? 0. 모두가 수렴했기 때문에 물론 식으로는 안 쓰지만 머릿속으로 리미트 1 플러스 리미트 n분의 2 플러스 리미트 3 플러스 리미트 n분의 5 이렇게 식을 세운다고. 그러면 당연히 뭐가 될 거다? 3이 될 거다라는 거고. 이 1, 2, 3번을 좀 일반화 해보니까 결과적으로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겠네. 아, 다항식분의 다항식. 이 녀석의 극한은 최고차항과, 아니, 분모와 분자의 무슨 차항의 비교가 중요했다. 아, 그치. 분모와 분자의 최고차항이 비교가 중요했다. 자, 분모의 차수가 크면 0, 분자의 차수가 크면 무한대. 그 다음에 분모랑 분자의 차수가 똑같으면 수렴을 할 거고요. 그 수렴값은 무엇일 거냐면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개수다. 수투랑 완벽히 똑같으니까 이해하기에 어렵진 않을 겁니다. 됐니? 여기까지가 다 정리되어 있었고, 다음 페이지로 가봅시다. 두 번째, 무한대 마이너스의 무한대 꼴입니다. 얘들아, 무한대 분의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도요, 정형일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 플러스 3n, 거기서 루트의 n 같은 걸 빼보자. 이거에서 이걸 뺀 거예요. 둘 다 무한대로 가요. 근데 호영아, 상식적으로 얘는 어떻게 될까요? 루트 n이라는 굉장히 큰 수를 빼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함정을 파면 그대로 가서 밟아주는 거야, 너. 병실아, 이거 몇 차식? 2차식. 얘는 2분의 1차식이라고 보면 되겠죠? 같은 무한대지만 누가 커? 앞에 있는 게 상당히 크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엄청 큰 거에서 물론 얘도 무한대지만 얘에 비하면 잽도 안 돼. 그래서 빼면 어떻게 될 거다? 무한대가 되겠죠. 반대로 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호영아 이번에 또 틀리면 퇴장이야. 자, 이거를 계산해보자. 같은 무한대 빼기 무한대지만 뭐가 될까요? 어서 가시고. 생각해봐. 얘도 무한대고 얘도 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아무리 우리나라 1등인 이재용 씨가 돈이 많아도 만수르보다는 없을 거 아니야. 둘 다 우리가 보기에는 무한대로 많은 사람들이야 조 단위로 갖고 있으니까 네 용돈 30만 원도 안 되잖아. 근데 이재용의 돈에서 만수르 돈 빼봐. 그게 거지 될 거 아니야. 심지어 빚도 생기겠지. 0이 아니라 뭐가 될 거야? 그렇지. 마이너스의 무한대가 될 거야. 자, 이런 식으로 무한대 빼기 무한대여도 앞뒤의 차수가 뭐 하면 알 수 있어. 차수가 다르면 그 결과를 플러스 무한대 내지는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알 수가 있다고. 그치? 자, 근데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어떤 경우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예를 들어서 자 n제곱 플러스의 3n 4n으로 할까? 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의 5 그거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아니지 어떻게 할까? 자, 그럼 하나만 더 예시를 하고 넘어가자. 자, 이건 어때? n제곱 플러스 2n에서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5를 빼요. 앞뒤 둘의 차수가 뭐해? 같지? 그럼 이건 뭘로 수렴할 것 같아? 그치? 이거는 극한을 때리기 전에 안에 있는 식을 보면 당연히 지워질 거 아니겠냐? 그러면 이건 그냥 마이너스의 5로 수렴을 하겠지? 맞냐? 호영아, 그러면 이거는 n제곱 플러스 n 더하기 5. 둘 다 2차식이긴 합니다. 의 극한이니까 무한대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무한대 빼기 무한대도 충분히 상식을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럼 이건 어때? 아니, 좀 수렴하는 꼴 하나 찾고 싶어. 해가지고요.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식을 세워봅니다. n제곱 플러스 3n. 방금 했던 예시입니다. 호영아, 바로바로 대답해봐. 이거 얼마라고? 2점. 그럼 결국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수렴하기 위해서는 n이라는 식이 남아있으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이해되냐? 근데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 입장을 생각을 해봐. 이거 내면 누가 못 풀겠어? 아무도 못 풀지 않죠. 그러니까 조금 더 문제를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고육지책으로 무엇을 사용하냐면 루트를 사용할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안에 n제곱 플러스의 4n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n 플러스의 3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거면 조금 헷갈릴 수 있다 이거야. 맞죠?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인데 이거 수 2에서도 했었음.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루트가 없으면 그냥 직관적 판단이 대부분 통해요. 근데 루트가 있을 때는 당연히 뭐부터 해주면 돼? 유리화부터 해주면 될 거 아니야. 자, 그럼 유리화를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리미트 하시고 우서가 유리화 10 불러 빨리. 암산되면 암산해서 불러.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9. 이렇게 나오겠지. 맞냐? 자, 그러면 예준이 왔냐? 왔네. 예준아, 이거 뭐분의 뭐꼴이야? 뭐분의 뭐꼴이에요? 부정형 4개 중에요. 그쵸? 수투에서도 마찬가지였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은 간단한 변형을 통해 그냥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로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국 이것만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호영아, 분모 몇 차식? 분자도 차수가 같으니까 뭘 비교해? 최고차의 개수. 얘는 마치 몇 n이라고 보면 돼? 맞아.
루트 솔직히 뒤에 거 무시하면 얘만 보면 되겠지. 여기서 무시하는 이유가 뭐냐면 무한대로 가기 때문이야. 아까 했던 거야. n을 제곱한 거랑 4n 중에 누가 더 도미넌트 하냐. n 제곱 쪽이 도미넌트 할 것이다. 그래서 얘는 n이랑 비슷할 거다라고 보는 거야. 그럼 분모 2n분의 분자 마이너스 2n이니까 뭘로 수렴할 거야? 마이너스 1로 수렴할 거다라는 거지. 맞냐? 자, 그래서 루트 빼기 뭐식이 아무튼 뭐 루트 2차식 빼기 1차식 뭐 이런 형태의 루트가 들어있는 식을 보면 유리화를 통해서 무한대분의 무한대 걸로 바꿔서 계산해주면 된다. 라는 게 정설 기본인데 수2에서도 당연히 하실 짓이 있는데 여러분들 뭐 미적분 하실 분들이니까 알아주셔야 되겠지. 근사를 하나 터득하고 갑시다. 자, 일단 근사라는 건 이번 개념 수업 때 삼각함수의 극한 쪽에서의 근사까지는 안 할 것 같긴 한데 일단 근사란 뭐냐면 스펠링 맞냐? 자,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도미넌트한 거, 즉 지배적이지 않는 거를 무시하겠다라는 관점이 바로 근사야. 뭔 말이냐면 자, 이 녀석의 수렴값이 마이너스 1이었다라는 걸 이렇게 해석을 해보자. 결국 루트 안에 2차식이 있었으니까 얘는 몇 차식이라고 볼 수 있어? 1차식이라고 볼 수 있지. 1차식에서 1차식을 빼는 거지. 근데 아까 우리가 예상을 해봤다시피 봐봐. 만약에 똑같은 1차식 빼기 1차식이어도 이런 거에서 이런 거 빼면 이거 수렴해야 안 해? 안 하지. 왜? n이 살아있으니까. 그렇다면 수렴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n 앞에 있는 숫자가 뭐 해야만 문제로 출제가 되겠어? 같아야만 출제가 되겠지. 그러면 결국 이때 수렴값은 뭐가 되니? n 플러스 1 빼기 n 플러스 3이면 마이너스 2지. 근데 그거는 뭐만 보면 됐어? 뒤에 상수함만 보면 됐지. 이 직거리를 좀 빠르게 하자 이거야. 이해돼? 자, 그래서 얘를 좀 다르게 보면 어떻게 할 거냐? 호영씨, 루트의 n제곱 더하기 4에는 이와 같이 1차식처럼 볼 때 뭐와 굉장히 비슷할까요? 완전제곱식을 만드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완전제곱식을 떠올리면 쟤는 n 플러스 2의 완전제곱에서 4를 뺀다라는 건데 n이 무한대로 커지는 상황에서 뒤에 4 정도 빼주는 게 대세에 영향을 줘 안 줘? 안 줄 거라는 거야. 그래서 n이 엄청 커질 때는 요 앞에 있는 식을 그냥 바로 뭐라고 봐도 괜찮다. n 플러스의 2라고 보고 n 플러스 2에서 n 플러스의 3을 빼는 계산이니까 마이너스 1이겠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수2에서도 당연히 하시게 될 건데 수2를 하고 났으니까 미적분에서는 처음부터 가르칩니다. 알아야 될 겁니다. 됐니? 오케이. 자, 그러면 기본적인 두 형태에 대한 계산법은 다 터득했습니다. 끝이야. 그럼 이제 공부해야 될 건 뭐냐? 이런 간단한 문제들은 결국 봐. 식이 다 주어져 있는 형태야. 식이 주어진 건 우리 다 잘 풀어요. 수2에서도 마찬가지야. 식이 주어지고 계산만 하시면 다 할 수 있음. 식을 정확하게 주지 않는 상태에서 무언가를 찾아보세요. 그게 어려운 거거든. 자, 그럴 때 뭘 해야 되는지를 정리해보러 갈게요. 오른쪽 페이지 보세요. 자, 오늘의 메시지. 수열의 극한은 계산할 때 반드시 분배 법칙을 이용할 거고 분배 법칙을 이용한다라는 건 각각이 뭐 해야 된다고? 수렴해야 된다고. 그럼 각각이 수렴 안 하면 어떡할 건데? 분배 법칙 못 써요. 그럼 어떻게 해? 분배 법칙을 쓸 수 있게끔 조작을 해주자고. 맞냐? 그 조작을 하는 방법을 터득해 볼게요. 자, 이름은 정형 만들기라고 붙입니다. 정형을 만들어서 계산하자 이거예요. 자, 칠판에는 예시를 한번 설명해 볼 테니까 잘 보세요. 이런 수열이 있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n 더하기 3과 an이라는 걸 곱했더니 이것이 4로 수렴한대. 근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an을 한번 구해보래. 자, 방법 두 가지를 보여드릴게. 자, 첫 번째. 집중해봐. 2n 더하기 3과 an 둘이 곱해진 형태라고 봐야 된단 말이야. 지금 이 상황에서 리미트를 이렇게로 분배할 수 있니? 안 되는 이유가 뭔데? 2n 더하기 3이 당연히 뭐 하지 않으니까
수렴하지 않으니까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식변형을 해야 돼. 어떻게 해? 자, 내가 알고 있는 수열은 2n 더하기 3과 an 따로따로가 아니라 얘네들을 곱한 거는 어디로 수렴한대? 4로 수렴한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지. 이게 재료야. 근데 내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 뭐 이 친구를 알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한다? 식을 억지로 만들어냅니다. 자, n 곱하기 an이라는 수열은 2n 더하기 3 곱하기 an이라는 수열과 곱하기, 호영아 식변형 해봐. 얘를 얘 곱하기 얘로 하려면 몇 분의 몇 해주면 똑같아져요? 그냥 있는 그대로 없애고 곱해주면 될 겁니다. 맞냐? 자, 이 상태에서 또 관찰해보는 겁니다. 자, 요거 수렴하니? 하죠. 어디로? 4로. 얘 수렴하니 준성아? 어디로? 2분의 1로. 그렇다면 각각이 수렴하니까 4 곱하기 2분의 1 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따라서 이 친구의 수렴값은 얼마다? 2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지. 맞나? 오케이. 자, 그 다음 두 번째 사고는 뭐냐면 일종의 정형을 사용하는 건데, 이 식 봐봐. 리미트 2n 플러스의 3과 an이라는 걸 곱했더니 4라는 값으로 수렴을 했어. 자, 여기서부터 생각해봐요. 극한을 분배할 수는 없지만 얘 어디로 가는 친구야? 무한대로 가는 친구지. 그러면 여기 있었던 걸 보면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일종의 귀류법이야. 만약에 얘가 무한대로 가는 친구면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면 뭐로 갔었어야 해? 안 썼지만 무한대로 갔었어야 돼. 얘가 만약에 어떤 숫자 3, 4 같은 C로 수렴한다고 치면 무한대 곱하기 C면 뭐였어야 해? 무한대였어야 해. 근데 그렇지 않아. 귀류법이지. 1로 가봤더니 1로 가봤더니 다 안 됐어. 남은 길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한대 곱하기 뭐밖에 없어? 0밖에 없지.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는 무한대니까요. 무한대 곱하기 0일 수밖에 없지. 이해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로 수렴할 수가 없다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리미트 an은 얼마구나? 0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지. 이해돼? 귀류법이야. 또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 귀류법 쓰기 싫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자, 보세요. 이렇게 할 때 질문. 무한대분의 숫자는 어디로 간다고? 무한대분의 숫자는 0으로 가는 거 알고 있지? 그러면 질문이야. 만약에 네가 2n 더하기의 3분의 2n 더하기의 3 곱하기 an이라는 함수가 있다. 수열이 있다고 치자. 약분하지 말고 그냥 이대로 봐봐. 분모 어디로 가니? 응? 분모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지. 호영아, 분자 어디로 가? 시바라. 눈가리가 삐었어. 4로 간대. 그럼 무한대분의 4는 어디로 갑니까? 0으로 간다. 이런 식으로 정형을 내가 만들어내도 괜찮다고. 정형을 만들어내는 전형적인 방법 하나를 얻은 거예요. 바로 무한대분의 숫자가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그래도 결국 an이 0으로 간다라는 결과는 똑같아. 그치? 자, 그러면 정답을 구하러 가봅시다. 그러면 봐봐. 주어진 이 극한을 리미트 하신 다음 전개를 좀 때려보면 2n an과 3an으로 쪼개질 거고 이게 4야. 맞냐? 자, 그러면 얘 어디로 갑니까? 0으로 간다는 걸 찾았지. 그럼 얘가 어디로 가야만 말이 돼요? 4, 즉 나누기 2 해주면 리미트 nan은 2로 가야만 말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이해되냐? 하나만 더 예시를 들어볼게. 아야, 엄지 아파. 아직도 손가락이 안 났어. 자, 두 번째 예시입니다. 이번에는 대놓고 이런 걸 줬다고 쳐. 리미트 an이 무한대로 갑니다. 그 다음에 리미트 얼마고? 3an 플러스 bn. 이게 3으로 갑니다. 그때 리미트 an-의 bn 그것분의 an 플러스 bn을 쓰시오. 얘들아, 앞으로 수투에서는 극한할 때 분모가 변수가 어디로 갈지가 굉장히 중요해질 거라서 미분단원이나 수투에서는 내가 이 밑을 가급적 생략을 안 할 건데 수열의 극한 풀 때는 대부분 생략할 거야. 왜? 어차피 여기가 다 뭐로 똑같을 거라서 무한대로 간다로 똑같을 거라.
그냥 생략해도 어련히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제 이거를 계산하고 싶어요. 근데 질문. 이거를 당장 이렇게 극한을 분배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왜? AN 빼기 BN이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를 네가 지금 알아 몰라. 모르니까. 맞냐? 그럼 뭐 해야 돼? 수렴하는 수열을 자꾸 만들어내야 된다고. 그런 방법 중에 아까 썼던 테크닉 있네. 무한대로 가는 게 있고 숫자로 가는 게 있으면 우리는 뭘로 가는 걸 만들어낼 수 있어? 무한대로 가는 거 있고 숫자로 가는 거 있으면 뭘로 가는 걸 네가 새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0으로 가는 걸 새로 만들어낼 수 있지. 어떻게? AN을 분모 분자 어느 쪽에 깔면 돼? 분모에다가 이렇게 깔아. 그리고 여기에다가 3AN 플러스 2BN이라고 써봐. 호영아, 분모 어디로 가요? 분자 어디로 가요? 3이요. 그러면 무한대분의 3은 어디로 가요? 그러면 얘는 0이라는 거 확실하지? 자, 그러고 나서 약분을 조금만 해보시면 3 플러스 2배의 AN분의 BN이다 이렇게 될 거고 그것이 0이다. 뭐 상식적으로 리미트 AN분의 BN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마이너스의 2분의 3으로 가야 하겠지. 수렴하는 수열 찾았음. 그렇다면 내가 구하고 싶은 식이 이건데 나는 AN 따로 BN 따로 이런 건 잘 모르겠고 AN분의 BN이 수렴한다는 걸 알았으니 분모 분자를 뭘로 나누고 싶어야 정상이야? AN으로 나누고 싶어야 정상이야. 그럼 1 빼기 AN분의 BN. 그거분의 1 플러스 AN분의 BN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분자는 2분의 5. 분모는 2분의 5. 분자는 마이너스의 2분의 1. 따라서 마이너스의 5분의 1로 수렴을 할 것이다. 라는 거지. 됐냐? 정형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정리를 좀 해볼게. 호영아, 정형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계산이 왜 되는데? 어떨 때만 우리가 계산 도구인 무슨 법칙을 쓸 수 있으니까? 뭐 할 때만? 아니야. 내가 책에 없는 거는 물어보지 않아. 여기 다 있잖아. 각각이 뭐 해야만 쓸 수 있으니까 수렴해야만 쓸 수 있으니까 수렴하는 형태로 만들어야 된다고. 그치? 자, 그래서 대표적인 거 봐봐. 뭐 요런 데서 당연히 썼습니다. 리미트 AN 플러스 BN이란 친구가 뭐 예를 들어서 P로 수렴을 하고 그 다음에 리미트 AN이란 친구가 뭐 예를 들어 Q로 수렴을 해. 이건 너무 쉽지. 덧셈 뺄셈이니까. 리미트 BN이란 친구가 바로 P 빼기 Q겠구나. 그냥 덧셈 뺄셈은 당연한 거고. 그치? 또 뭐가 있냐면 리미트 AN이란 친구가 무한대로 가. 그 다음에 리미트 BN이라는 친구가 어떤 상수로 가. 위에랑 좀 다르게 위에는 P도 Q도 만약에 0이 아니라고 치면 둘이 더한 거, 뺀 거, 곱한 거, 나눈 거 다 정형이에요. 근데 무한대가 있음에도 우리는 정형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무한대를 어디다가 깔아주면? 분모에 깔아주면. 그래서 이것도 주어지고 이것도 주어지면 네가 발견할 수 있는 수렴하는 수열은 보현아 뭐분의 뭐가 얼마로 간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그렇지. AN분의 BN이라는 수열이 0으로 간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라고. 맞냐? 또 아까 여기 솔루션 1에서 했었던 일종의 여기구나. 기류법적인 사고를 한번 보여드릴게. 만약에요. 리미트 AN 곱하기 BN이라는 게 수렴을 해요. 그 다음에 리미트 AN이라는 친구가 무한대로 가요. 그러면 리미트 무엇이 뭐다라는 걸 알 수 있을까? 그렇지. BN이 0이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두 가지 사고방식이 가능하다고? 얘는 기류법으로 해도 괜찮아. 얘가 무한대인데 얘가 무한대면 안 되지. 숫자도 안 되지. 0이어야만 무한대 곱하기 0이 수렴할 가능성이라도 생기니까. 라고 해도 괜찮고 아니면 정형 만들기 또 이 사칙연산의 입장에서 무한대분의 숫자가 0이다 라고 봐도 괜찮고. 아니야. 어떤 형태로든 아무튼 수렴하는 수열을 만들어서 계산을 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겨봅시다. 자, 연습 문제들은 내가 그냥 다 풀어드릴 거니까 필기 하시면 되고
뭐 필기하기 싫으면 나중에 네가 혼자 풀면 됩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자,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니까 리미트 AN도 리미트 BN도 다 뭐 하고 있어 이미? 수렴하고 있어. 그러면 사칙연산 맘대로 해도 돼, 안 돼? 돼요. 그러면 A라는 거 그냥 암산해도 괜찮습니다. 뭐 더하기 뭐의 몇 승이야? 응? 왜 말이 없어? 2 더하기 3이 2승이겠죠. 간단한 거는 그냥 빨리빨리 필기하고 넘어가자고. 자, B를 봅시다. 이건 뭐 더하기 몇 분의 얼마야? 그냥 몇 분의 몇 불러? 5분의 6인 거 보이냐? 둘이 더하고 둘이 곱하고. 따라서 정리를 해 주시면 얼마냐? 300? 300이 없어. 뭐냐? 나 뭐 잘못함? 5분의 6. 아, 더하고 곱하고가 아니라 5분의 131, 262겠다. 답이 2번이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잘 읽어봐. 1번하고 2번, 아니 2번 읽어보시면 AN이 뭐 한대요? 수렴을 한대. 자, 질문이야. 이 앞에 수렴을 한다라는 말이 있고 없고에 따라 문제가 굉장히 달라져요. 뭔 말이냐면 만약에 이 문제에 AN이라는 수열이 수렴하지 않습니다. 아니,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안 주어지면 AN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 왜냐면 수렴한다는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분배할 수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그치? 그러니까 이 문제풀이가 막혀요.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수렴을 한대. 그러면 뭔지는 몰라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어떤 특정 값 알파라고 존재한다는 거지. 그러고 나서 다시 보니까 어때? 이제 분배해도 돼, 안 돼? 되죠? 그래서 수렴한다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단순히 알파 플러스 뭔가로 수렴하겠지? 3알파 플러스 1 그것이 2네. 뭐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알파는 1이겠죠. 뭐야? 플러스 2? 그럼 3 정도 되겠네. 알파는 3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됐냐? 오케이. 자, 그 다음 3번 봅시다. 항상 극한은 어떤 꼴인지를 먼저 관찰을 해야 돼. 물론 수투는 4종류 있다면 미적분은 2종류밖에 없었겠지만 3-1번 뭐 이건 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지 차수를 봐야 되겠죠. 민준아 3-1 몇 차식 분의 몇 차식? 그러면 개수 비교하면 돼. 뭐 분의 뭐임? 오케이. 그래서 루트 3이다로 마무리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 뭐 답 불러봅시다. 준수한 거 얼마? 2분의 1. 2n분의 n이라고 보면 되니까 2분의 1. 자, 그 다음 3번. 호영아, 몇 차식 분의 몇 차식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분모 몇 n 더하기 몇 n인 셈. 오케이. 그러면 총 몇 분의 몇? 5분의 2겠죠. 자, 그 다음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같은 거 보면 어떻게 되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해놓고 분모가 1의 제곱부터 쭉쭉쭉쭉쭉 n의 제곱까지가 다 있는 거. 그 다음에 그거 분의 n의 3승 플러스 어쩌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뒤에를 안 쓰는 이유를 이미 알 겁니다. 어차피 최고차항분의 최고차항으로 계산할 거니까. 자, 이때 하나 또 조심을 해야 돼. 이거 나중에 미분 쪽 가서도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n 이런 거 수렴 안 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를 요렇게 리미트를 다 분배할 수 있다 없다고? 없다고. 그러니까 계산을 따로 먼저 해주셔야 돼. 자, 이건 수투에서 수원에서 배웠던 거지. 1부터 n제곱까지 다 더한 거 최고차항 얼마야? 3분의
1n 세제곱으로 시작을 했었죠. 이거는 수2에서 사용하는 거, 아니 수1에서도 많이 사용하지. 최고차항만큼은 뭐 한 거랑 똑같다고. 적분을 통해 구한 거랑 똑같다고요. 맞잖아. 우리 시그마 K 봐봐요. 시그마 K 뭘로 시작해? 2분의 1 n제곱으로 시작하잖아. 정리해보면. 시그마 K제곱은 뭘로 시작하고? 3분의 n세제곱으로 시작을 하고, 마지막으로 시그마 K세제곱 공식까지 하면 뭘로 시작해 이거? 4분의 n 4제곱으로 시작할 거 아니야. 맞냐? 미적분에선 최고차항만 볼 거기 때문에 뒤에 정확하게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3분의 1 n세제곱으로 시작하는 것 분의 n세제곱으로 시작하는 것 해주면 수렴값은 호영아 얼마? 3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 5번 봅시다. 5번도 마찬가지 최고차항만 잘 가려보면 되니까 분모 분자 따로 볼까? 분자부터 봅시다. 자, 준성아 분자를 시그마식으로 한번 세워봐. 예? 그건 홀수 강 더한 거고 이 짜스가. 시그마식으로 정성스럽게 세워보세요. 뭐라는 거야? 어디 갔다 온 거야? 분자의 시그마, 아니 분자의 덧셈을 시그마로 표현하라고 수1만 요구하고 수1. 아, 왜 그래? 아, K가 1부터 여기 좀 불러봐요. 자,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러면 얘는 1부터 n까지 해놓고 뭐 전개를 조금 해주면 4k의 제곱 마이너스에 4k 플러스의 1이다 이렇게 될 텐데, 얘는 n에 관한 몇 차식이 될 거라는 걸 알아야 돼? 3차식이 될 거라는 걸 알아야 되고, 그 3차 항은 1, 2, 3 중에 누구한테서만 나와? 여기서만 나오지. 뒤에 거 계산할 필요 미적분에서 있다 없다? 없다고. 자, 그러면 마치 적분하듯 몇 분의 몇 n세제곱? 3분의 4n세제곱으로 시작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뭐 4배는 한 거고 k제곱은 적분한 거고. 호영아 이해돼? 자, 그 다음 분모 봅시다. 준성아 분모 시그마식으로 세워. 맞냐 그러면? 2k 맞아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맨 마지막 항이 4n제곱 안 되잖아. 뭘로 해야 돼 이거? 이렇게 하면 마지막에 2n의 제곱이 되는데, k가 1부터 2n까지다 이렇게 해야 되겠지. 맞죠? 자, 그러면 얘는 자, 시그마 1에서부터 2n까지 해놓고 4배의 k의 제곱이다 이렇게 될 텐데, 혹시 얘 최고차항 얼마 될지 예상할 수 있는 분? 자, 정성스럽게 풀어보면 이거 아니야. 4 곱하기 k제곱 공식인데 2n이니까 어떻게 돼? 6분의 진아나 정성스럽게 원래대로 제대로 불러봐. 2n까지 가면 어떻게 돼 이거? 2n 플러스 1 4n 플러스 1. 자, 그러면 결국 4만 떼놓고 보면 여기만 보면 최고차항이 얼마가 되냐면 6분의 16이 되겠죠? 맞냐? 요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거 수1에서 많이 했었어요. 봐봐.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뭐 시기까지 뭐 k 이런 거 있으면 2분의 네모 괄호 네모 플러스 1. 즉 여기가 n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들어오는 변수가 여기랑 여기의 위치에 그대로 있다. 일종의 함수라고 보면 된다고. 일종의 이런 거야. f의 네모는 이렇다 이런 함수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 4는 그대로 바깥에 있다고 쓰고 k제곱 적분하면 3분의 얼마임? n 세제곱이지. 근데 그 n이 아니라 여기 있던 거의 세제곱이라는 뜻이라고. 이해돼요? 수1과 수2 뭐 다 짬뽕하면서 한 거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해돼? 그러니까 얘는 3분의 4, 8의 32 실제값과 우리의 적분을 통해 구한 대충값과 똑같죠. 3분의 32 n세제곱일 거라고. 분자가 이거고 분모가 이거니까 수렴값은 8분의 1이겠죠. 이해돼요? 오케이. 자, 일단 잠깐 쉬었다가 진행할 거니까
지금까지 배운 거 다시 한번 정독하고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빨리빨리 정독 통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잠 깨셔야 됩니다.